지구 시스템 자체는 되게 내용이 쉬워요. 다만 암기할 게 많습니다. 여기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도 배우더라고요. 태양 주변을 도는 애들이 행성 주변을 또 돌면 위성, 그 외에 뭐 소행성, 행성. 하여튼 태양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애들 싸그리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태양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태양과 수금지와 목토천에 싹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태양? 뭐라고? 태양? 개, 그렇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태양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왜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태양 주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얘네를 중력으로 땡기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태양 주위에서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도 마찬가지죠.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서 도망을 못 가고 그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태양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힘이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 없으면 태양계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주로 날아갔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 애초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도요, 여러분, 원래 얘네 성운덩어리 아니었어요? 성운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중심부는 태양되고 주변에 찌그레기는 수금지화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럼 얘네 애초에 왜 뭉쳤는데? 중력수축.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도 중력이라는 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중력을 받아서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땅. 우리 지구 처음 만들어질 때 마그마 바다였던 거 기억합니까? 그죠? 근데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바로 식은 게 아니라 식기 전에 무거운 애가 가운데 가라앉아서 핵되고 가벼운 애는 주변에 떠서 멘틀 됐잖아요. 핵과 멘틀이 분리된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무거운 애는 중력을 많이 받아서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중력을 적게 받아서 뜨고, 결국은 중력 차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권에 지구 만들어질 때 층이 형성된 거, 멘틀과 핵이 나눠진 것도 결국은 중력 때문이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태양계 만들어진 거, 지구 만들어질 때 태양계가 지금 유지되는 거 다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중력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구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우리는 지권이라고 하죠. 땅은 지권이에요. 그럼 지구에 있는 물은 뭐라고 하겠어요? 수권이죠. 자, 지구에 대기권인데 우리 대자를 생략합니다. 그죠? 기권이라 그래요. 땅은 지권, 물은 수권, 대기는 기권. 그 다음 우리 뭐예요? 생물권.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구의 기권 바깥쪽, 저기 우주, 태양, 그 다음에 별, 이런 애들은 무슨 권이라 그래요? 들어봤죠? 외권. 그래서 이런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얘네들을 다 합쳐서 지구계 혹은 지구 시스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얘네들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거거든요. 지권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조금 알아봅시다. 자, 지권, 지구를 뚫고 들어가면 가장 바깥쪽에 지각, 그 다음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눠져요. 지각 무슨 상태? 당연히 땅이잖아요. 무슨 상태? 고체. 내가 상태를 물어보면 답이 고액기로 나와야 되는 거지. 지각은 당연히 고체예요. 돌. 무엇으로 이루어진? 주로 유산형 광물, SiO2. 우리 여기까지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각도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두꺼운 땅, 여기가. 이쪽은 바다예요. 바다 밑에도 땅 있는 거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두꺼운 지각을 대륙지각, 바다 밑에 있는 얇은 지각을 해양지각, 뭐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35km,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5km, 대륙지각이 훨씬 두껍고요. 해양지각이 얇아요. 두께는 대륙이 두꺼운데 이제 밀도로 치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 밀도는 누가 더 크냐면 해양이 더 크죠. 대륙이 이렇게 두꺼운 대신 해양은 압축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이 더 실제로는 무거워요. 얇은 대신에. 그래서 지각은 여기 밑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껍지만 밀도는
태양 지각이 크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학교들은 여기서 얘네들을 구성하는 암석의 성분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륙 지각 같은 경우가 이제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지각이에요. 지각을 뚫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멘틀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구 안으로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돼요? 지구 안에 지각 멘틀 핵으로 갈수록 밀도 어떻게 돼? 올라가죠? 온도는요? 올라갑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은 증가해요.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 다 증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들어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비교적 가벼운 어떤 물질? 규산염. 지구를 이루는 물질 중에 규산염은 이제 가벼운 편에 속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멘틀과 지각 위에 떴죠. 기억나죠? 그 다음 멘틀로 갑니다. 멘틀도 고체예요. 알고 계시죠? 멘틀도 고체예요. 자, 고체는 고체. 지각은 그냥 단단한 돌덩이지만 멘틀은 아닙니다. 멘틀은 고체는 고체인데 그거 알아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고체인 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체인데 조금씩 움직여.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럼 얘는 고체인데 어떻게 유동성이 있어요? 고체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고체가 어떻게 움직여요?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멘틀 저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애가 중간중간 살짝 녹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고체인데 중간중간 조금씩 녹은 데가 있는 거예요. 약간 슬러시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는 못 움직이고 액체는 아니기 때문에 막 줄줄줄 흐르는 수준은 아니고요. 되게 천천히 느리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고체예요. 움직인다고 액체 아닙니다. 멘틀.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 그리고 이 멘틀이 전체 중에 제일 두꺼운 거 알아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멘틀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 유동성이 있어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답니다. 멘틀은 유동성이 있어 대류를 해요. 됐습니까? 물론 빠른 속도는 아니고 되게 천천히. 자, 그 다음 이제 핵으로 들어가요. 핵은 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놨을까요? 차이가 뭐예요? 상태가 다르죠? 외핵 무슨 상태? 액체. 얘 혼자 액체인 거 알아요? 지구 전체를 통틀어 얘만 액체예요. 내핵은 다시 고체거든요. 외핵만 유일하게 액체고 나머지는 싹 고체고. 근데 얘네들은 성분은 비슷해요. 알죠?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아서 핵된 거 누가 무거웠어요? 규산염은 가벼워서 떴고 마그마 바다 때. 무거운 애들 누가 가라앉아서 핵됐죠? 아이 머리에서 지우면 어떡합니까? 누가 가라앉아서 핵됐어요? 철과 이씨 니켈. 아니 지금 계속 모의고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철과 니켈 얘네가 가라앉아서 핵이 됐죠. 성분은 비슷해요. 근데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 외핵 내핵으로 나눠 놓은 거고. 그럼 여러분 외핵은 진짜 액체예요. 진짜 액체면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이죠. 뭐 할 수 있어요? 대류. 멘틀은 고체인데 대류하는 거고요. 외핵은 진짜 액체라서 대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멘틀은 고체인데 대류하잖아요. 그럼 멘틀이 대류하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멘틀이 움직여요.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위에 떠 있는 땅이 같이 움직여요. 대륙 이동설 들어봤죠? 땅이 왜 움직여? 밑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대륙이 이동한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 이렇게 쓸게요. 나중에 뒤에 가면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이란 표현으로 바뀌지만 여튼 멘틀이 움직이면 위에 있는 땅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땅 가만히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쬐끔씩 움직여서 지도도 바뀌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서는 외핵도 대류를 하고 있어요. 외핵이 대류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외핵은 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외핵이 대류한다고 해서 땅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럼 외핵이 대류하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몰라요?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뭐냐? 여러분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지구에 여기가 북극이잖아요. 여기가 남극이에요. 지구 북극에 무슨 극 있어요? N극, S극. 지구 북극이 N극이에요, S극이에요?
와, 여러분, 나침반의 N극이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북. 왜겠어요? 북에 무슨 극이 있어서? 북에 N극이 있는데 N이 N을 가리킬까? 북에 S극이 있어서. 여기가 S, 여기가 N이에요. 자석으로 따지면. 모든 자기장은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는 건 압니까?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 이게 자기장이에요. 지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서 N극이 항상 북을 가리켜서 나침반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철새가 어떻게 매년 길을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철새들은 저 자기장을 느낀다고 하죠. 동물은 이걸 느껴요. 그래서 방위를 얘네가 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자기장이 있으면 나침반을 쓸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좋은 점이 없나요? 여러분, 이 지구 자기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지구에 땅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붙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대기가 이렇게 있고 자기장이 대기권보다 훨씬 밖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은 권으로 치면 무슨 권에 속하는 거예요? 대기보다도 밖에 있어요. 그럼 얘네는 무슨 권에 있는 거예요? 외권에 있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형성되어 있는 거야. 외권. 기권이 아니고 기권보다 밖이에요.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뭘 하냐면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에서 지구로 빛과 열만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엄청난 폭탄 덩어리 같은 거예요. 원자 폭탄 덩어리 같은 거. 태양에서 지구로 빛과 열만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 전자 이런 알갱이들이 미친 듯이 빛과 함께 오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 근데 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전자, 양성자 이런 알갱이들을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래서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알갱이들이 지구로 들어오면 우린 다 죽어요. 왜냐하면 저 태양풍 알갱이들은 방사능 덩어리예요. 방사능 덩어리. 그래서 얘가 지구로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우린 다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막아주고 있냐? 이 태양풍을. 지구 자기장이 이 태양풍이 막 쏟아져서 지구로 오는데 얘네가 이 지구 자기장을 못 뚫어요. 이 알갱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실드 쳐져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얘네가 비껴갑니다. 자기장을 못 뚫고. 그래서 태양풍 알갱이들이 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즉 외핵이 대류를 하면요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 지구 자기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태양풍을 차단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안 막으면 다 죽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지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뉘어지는데 멘틀도 대류하고 외핵도 대류해요. 멘틀은 고체지만 대류하고 외핵은 액체라서 대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멘틀이 대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이 움직여요. 외핵이 대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외핵이 대류해서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갖고 지구에 무슨 역할을 해줘요? 태양풍을 막아줘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태양풍의 99.9%는 지구 자기장을 못 뚫고 지나가지만 0.1%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뚫고 이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얘가 들어왔다가 지구 자기장을 타고 어디로 몰려가냐면 북극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이 뚫고 들어오는 0.1%가 북극에 모인 다음에 대기권과 부딪혀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사라지거든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오로라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로라는 태양풍 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뚫고 들어와서 대기와 부딪혀서 생기는 게 오로라예요. 자, 오로라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무슨 권과 무슨 권? 태양풍은 어디서 온 거예요? 외권. 근데 이게 누구랑 부딪힌 거예요? 대기, 기권. 이게 외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오로라. 알겠습니까? 태양에서 온 알갱이가 공기랑 부딪혀서 빛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직권의 역할. 땅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이 된다. 먹이를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두 개 쓰시면 돼요. 생명체의 터전, 먹이 공급. 그리고 일부 책에는 이제 뭐도 나와 있냐면 탄소 저장. 땅 속에 탄소가 되게 많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 뭐 이런 것 중에 아무거나 두 개. 땅의 역할이야 다 아시는 거니까 써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수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은 누구? 야, 이건 상식이다. 지구 물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바닷물, 바닷물. 자, 해수가 제일 많아요. 지구 전체 물의 97%는 해수지 뭐. 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예요? 중학교 때 하잖아요. 해수 다음으로 많은 거. 뭔 수요? 호수요? 아니야. 해수 다음은 빙하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지하수예요. 여러분, 강과 호수가 그 다음이에요. 이 강과 호수를 합쳐서 뭐 하천수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 중에 해수만 바닷물이고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육지의 물이라는 의미로 육수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합치면 바닷물이 제일 많고요.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고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닷물만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닷물, 여기가 표면이고요. 바닷물 속으로 점점 뚫고 들어가는 거야.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잰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여기는 햇빛을 직접 땅 받잖아요. 그죠? 당연히 표면이 제일 온도가 높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당연히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하다가 온도가 내려가네요. 여기는 왜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빛이 여기까지 뚫고 들어와서?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저기까지는 온도가 일정할까요? 처음에 온도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가 내려가는 이유. 야, 중학교 때 뭐 한 겁니까? 이걸 다 배웠는데. 여기 왜 온도 일정해요? 여기까지는 누가 물을 잘 섞어주고 있어요. 누가 물을 섞어주고 있을까요? 뭐라고? 대류요? 조금만 더 가봐요. 밖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움직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 섞어줘요. 여러분, 바람 불면 여기 파도 치죠? 그럼 여기까지 물이 섞이는 거예요. 즉 A는요, 태양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할게요. 태양 에너지나 태양 복사 에너지나 똑같아요. A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바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고, 누가 섞어줘요? 바람이 섞어줘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바람이 섞어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그래서 이름이 무슨 층? 혼합층. 다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바닷물은 가장 겉부분이 제일 따뜻해. 왜? 햇빛 바로 받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여기가 혼합층이에요. 근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섞어줄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온도가 내려가요. 이 온도가 내려가는 층의 이름은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 온도가 내려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온약층 좀 보세요. 아래쪽은 차가워요. 위쪽은 따뜻해요. 자, 이 층은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찬 게 밑에, 따뜻한 게 위에 있어요.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불안정해요? 안정하죠. 따뜻한 게 원래 더 가벼운 애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뜻한 건 원래 위로 가려고 해요. 차가운 게 무거운 거예요. 밑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따뜻한 게 이미 위에 있잖아요. 안정하죠? 여러분, 찬 거와 따뜻한 거 중에 누가 더 무겁다고요? 찬 게 무거운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무겁다,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밀도가 크다. 차가운 애는 원래 밑에, 따뜻한 애는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얘는 지금 안정하죠? 그래서 수온 약층은 온도가 밑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안정해요. 왜냐하면 찬 게 밑에 있으니까. 안정하다의 다른 말, 대류가 있다 없다. 안정해. 대류가 없죠. 이미 따뜻한 애가 위에 있는데. 자, 대류가 없다.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해수의 연직운동 혹은 해수의 혼합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수의 연직운동이 없다. 대류의 다른 말 연직운동입니다. 대류의 다른 말 연직운동. 연직운동과 대류가 같은 말이에요. 얘는 안정하기 때문에 섞이질 않거든요. 대류가 없어요. 연직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했어? 그럼 봐라. 여기 위층과 아래층이 있는데
가운데 이놈이 딱 맞고 위아래로 움직이질 않아. 그럼 밑에 층과 위에 층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놈이 딱 맞고 안 섞여. 위아래 층이 분리돼 있죠, 지금. B층 때문에 AC가 못 섞인단 말이에요. 물론 아예 안 섞이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끔은 섞이는데 대류로는 섞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B층이 혼합층과 맨 밑에 층을 심해층이라 하죠. 요 B층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운데 층이 이걸 막아요. 이해했어요? 안정하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가장 밑에 층의 이름이 심해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심해층 보시면 온도가 이제 거의 일정하게 내려가죠. 아주 깊은 바다는 위나 아래나 온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A, B, C 세 개의 층을 이렇게 주고요. 세 층 중에 가장 안정한 층을 하나만 고르시오 그랬어요. 가장 안정한 층. 어디를 골라야 되게요? A, B, C 중에 가장 안정한 층. 어디게요? 많이들 C를 고르는데 B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착각 많이 해요. 가장 안정한 층을 골라라 하면 C가 아니라 B예요. 많은 친구들이 심해층이 제일 안정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안정하다는 건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서 아래층이 차가워야 안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다를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눈 기준이 뭐예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구분했어요? 온도가 일정하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눈 거예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여기까지 왔습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쓰셨습니까? 여러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알아요? 저위도면 어디를 말해요? 저위도. 지구상에서 어디가 저위도예요? 여러분, 적도와 북극 두 개만 놓고 봅시다. 적도가 위도 몇 도? 0도. 북극이 위도 몇 도? 90도. 우리나라 위도 몇 도? 30. 야, 우리나라 위도 정도 외우자. 37.5도. 우리나라가 37도에서 38도 사이에 걸쳐 있어.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요. 자, 그러면 위도 0도. 여기가 저위도죠. 위도가 가장 작잖아요. 그죠? 위도가 마이너스 없어요. 얘는 남쪽으로 가면 다시 증가해서 남극도 90도예요. 위도 0도가 저위도. 90도가 고위도. 우리나라처럼 한 30에서 60 사이에 있는 데를 중위도라 그래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게 지금 바다인데 아까처럼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고 여기는 온도예요. 자, 이게 A 바다. 그 다음 이게 B 바다예요. 어느 쪽이 고위도인가요? A와 B 중에 누가 더 고위도의 바다예요? 위도가 높은 쪽. 뭘 보고 구분해요? 누가 고위도의 바다예요? 여러분, 적도가 저위도예요. 저위도는 날씨가 더워요. 더운 동네. 북극, 남극이 고위도예요.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어느 쪽이 고위도의 바다예요? A예요? B예요? B죠. 왜 B가 더 고위도예요? 아니, 온도를 비교해봐요. 온도가 여기가 높잖아요. 일로 갈수록 온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A는 따뜻하고 B는 덜 따뜻하잖아요. A가 더 더운 동네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럼 A가 저위도의 바다예요. B는 중위도예요. 선생님, 고위도일 수도 있잖아요. 북극 근처일 수도 있잖아요. 완전 고위도로 가면요, 바닷물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완전 고위도는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없어요. 외계예요.
완전 북극 근처로 가면 밖에가 너무 추워요. 바닷속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안 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위도의 바다는 잘 때가 아닐 텐데요. 고위도의 바다는 층상 구조가 없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고위도는 전부 혼합층인가요? 아니요. 전부 심해층으로 불러요. 심해층만 있는 거예요, 지금. 고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그냥 심해층인 거예요. 혼합층, 수온약층 따위가 없는 거죠. 너무 추워갖고. 그럼 고위도는 뭐 구분할 필요가 없고 중위도하고 저위도만 구분을 해요. 제일 따뜻한 바다가 저위도. 그 다음이 중위도예요. 근데 저위도의 혼합층 좀 보세요. 저위도의 혼합층은 지금 두께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중위도로 가니까 혼합층이 이래요. 자, 우리는 둘 중에 어디가 더 혼합층이 발달했다고 합니까? 저위도예요? 중위도예요? 더 혼합층이 발달한 동네. 여러분, 두꺼워야 발달한 거 아니에요?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혼합층이 발달했다고요. 즉, 혼합층은 어디서 더 발달하냐? 중위도에서 발달해요. 고위도는 어차피 층 구조가 없으니까 빼고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더 발달해요. 왜게요? 왜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더 두꺼울까요? 이유. 아니, 혼합층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바람 불어서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중위도가 혼합층이 두꺼운 거겠어요? 바람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중위도가 혼합층이 두꺼운 이유. 바람이? 바람이 안 부는 거겠어요? 잘 부는 거겠어요? 이렇게까지 먹여줘야 됩니까? 중위도가 바람이 더 잘 불어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떠먹여줘야 돼요? 얘가 바람의 세기가 세다고요. 저위도보다 중위도가 바람이 세게 분다고. 그러니까 잘 섞여서 혼합층이 더 두껍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바람이 잘 부는 동네일수록 혼합층이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이번엔 수온약층 좀 보죠. 수온약층은 고위도는 당연히 보지 마시고 이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저위도와 중위도. 수온약층은 둘 중에 어디가 더 발달한 겁니까? 자, 둘 중에 어디가 수온약층이 더 발달했다고 표현할까요? 하나 찍어봐요. A는 지금 수온약층이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B는 수온약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어디가 더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그러는 거예요? A. 왜? 이유. A 맞아요. 답은 맞았어요. 잘 맞췄어요. 왜 A가 더 발달했다고 표현하죠? 온도차가 적어요?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어차피 심해층으로 가면 온도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A가 표층의 온도가 더 높죠. A가 B보다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위층과 아래층? 여러분, 수온 약층은요, 저위도가 중위도보다 발달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얘가 표층과 심층 사이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나서 그래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예요. 혼합층은 두꺼울수록 발달한 거예요. 근데 수온약층은 위아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발달한 거예요. 두께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혼합층은 중위도가 발달해요. 왜냐? 바람이 잘 불어요. 수온약층은 저위도가 발달해요. 왜? 어차피 심해층 온도는 비슷하니까 위쪽 온도가 더 높은 따뜻한 동네 저위도가 더 발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차피 고위도는 층이 없으니까 다 빼고. 오케이. 구분하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수권의 역할. 물이 뭘 하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의 기온, 온도라고 쓰면 기온이랍시다. 기온 유지. 여러분,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표면의 70%는 바닷물이에요. 물로 이렇게 표면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죠. 물이 온도가 쉽게 변하는 물질입니까? 안 변하는 물질입니까? 이거 다
중학교 때 한 건데 중학교 때 안 배운 거 한 개도 없어요. 물이 온도가 쉽게 변하는 물질, 안 변하는 물질. 안 변하는 물질. 물은 뭐가 크다? 비열이 크다. 다 배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죠? 물은 온도가 가열해도 잘 안 올라가요. 같은 양의 물하고 기름을 똑같이 가열해 보세요. 누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나? 기름은 쭉쭉쭉 올라가요. 물은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편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태양빛 아래 서 있어도 내 체온이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의 70%가 물이 아니고 식용이면 나는 저기 태양 아래 서 있으면 이미 바삭바삭 튀겨졌어요.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한단 말이야. 마찬가지 지구도 70% 이상이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도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얘가 도움을 준다고요. 왜? 물이 온도가 잘 안 변해서. 즉 비열이 커서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 다음 물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냥 그렇다는 거. 그리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고 물속에 사는 생물도 많죠. 뭐 서식처 제공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쨌든 지구에서 수권은 이런 역할을 하더라. 여기까지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이제 기권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직권, 수권의 특징까지 했고 기권으로 갑시다. 기권. 기권도 다 우리 중학교 때 이 그림 기억나죠? 이 그림 기억나죠? 땅에서부터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 100km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실제로 대기권 몇 킬로까지 있어요? 지표에서부터? 얼레리? 실제로 제 대기권의 두께는 지표에서부터 약 1000km. 1000km. 맞아요. 약 1000km인데 여기 지금 이 위쪽으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안 그린 것 뿐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자, 지금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하였습니까? 뭐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온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누었고요. 대기 중에 78%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 기체의 정체는 질소.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산소 되겠죠. N2 78%, O2 21%.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데 제일 밑에 층에서부터 이제 이름이 붙어요. A층은 지표에서부터 약 11km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에요. 그럼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층이 차가워요. 자, 이 층은 안정, 불안정. 아래가 따뜻해. 따뜻한 애는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 차가운 애는 밑으로 계속 돌고 돌아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대류. 제일 밑에 층은 대류가 활발해요. 그럼 이게 안정한 거냐 불안정한 거냐? 이게 불안정한 거죠. 대류가 안 일어나야 안정한 거죠. 얘는 아래층이 차갑기 때문에 대류가 활발해요. 그래서 A층의 이름은 기억나세요? 대류권.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가 아주 활발합니다. 대류가 활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요?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 생기면 뭐 하죠? 비가 오고 눈이 와요. 날씨라는 게 생기네요. 자, 얘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이에요. 기본적으로 대류가 있어야 날씨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류가 없으면 구름이 안 생겨서 날씨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얘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그럼 따뜻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질까요? 이유. 왜 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겁나게 멀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받는 태양 에너지나 여기서 받는 태양 에너지나 이만큼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야. 태양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여러분, 태양에서만 열이 나오나요? 땅에서도 열이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열은 위로 올라가면 양이 확 줄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어디 갔어?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 땅에서도 열이 나온다. 이걸 어려운 말로 지표에서 나오는
나오는 열이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표에서 나오는 열을 어려운 말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오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나오면 지구 복사 에너지. 위로 올라갈수록 땅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요. 태양 에너지는 여기나 비슷하거든요. 태양이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럼 대류가 있고요. 대류가 일어나면 구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생겨요. 즉 무슨 얘기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만 구름이 생길 수 있어서 가장 높이 생길 수 있는 구름이 지표에서 11km까지. 여기까지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제일 높은 구름이 여기까지 생겨요. 그리고 11km가 넘어가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구름이 안 생겨요. 기상현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두 번째 층 이름은 성층권. 기억나죠? 그럼 얘는 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기온이 상승하는데 아니 땅에서 더 멀어졌는데 왜 온도가 올라가죠? 성층권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오존층. 그렇죠. 높이 20, 30km에서 오존층이 존재를 하여 이 오존층이 뭘 해주고 있어요? 자외선을 열심히 흡수해주고 있어요. 자외선을 흡수하면 뜨겁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존층 때문에 얘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오존층 때문에 오히려 뜨거워집니다. 땅에선 더 멀어졌지만 오존층이 열을 내니까. 오케이. 여기는 매우 안정 불안정. 밑은 이 아래층은 대류가 일어나니까 불안정하지만 여긴 아래가 차고 위가 따뜻해요. 대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매우 안정한 층. 여기는 불안정. 아까 우리가 대류가 일어난다는 말을 무슨 표현으로도 썼죠? 연지운동이 활발하다. 맨 밑에 층은 연지운동이 활발해요. 대류가 일어나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연지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류가 없다. 연지운동이 없다. 안정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게 약 11km부터 50km까지, 대략 50km까지가 성층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층의 이름은 중간권이죠. 중간권. 여러분, 얘는 온도가 다시 떨어져요. 왜요? 왜 떨어져요? 이제는 땅에서도 오존층에서도 다 멀어졌기 때문에 열이 적게 도달해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고요. 지표와 오존층으로부터 모두 멀어져서 그래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대류 생겨요? 안 생겨요?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요. 대류 생겨? 안 생겨? 있죠. 대류가 있어요. 이거 안 썼네. 당연히 여기는 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여기는 대류가 있으니 여기도 구름이 생기고 날씨가 생기나요? 대류는 있지만 뭐가 없어서 날씨가 안 생겨요. 그렇죠. 수증기가 없어요. 대류만 한다고 날씨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수증기가 있어야 구름도 생기고 하는 거야. 대류 현상과 수증기가 모두 있어야 날씨가 생기는데 얘는 대류는 있는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 날씨는 안 생겨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뭐가 관측되기 시작하는 층 혹시 기억하시는 분? 유성이 관측되기 시작하는 층.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별똥별인데 사실 요 중간권까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건 알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공기는 다 여기 몰려 있어요. 80, 90%는 다 바닥에 몰려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공기의 양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나마 중간권까지는 공기가 좀 있는 편인데 이 위층으로 올라가면 진짜 대기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매우 희박한 층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기 우주에 돌조가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우주에 돌조가리가 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서 얘네가 끌려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끌려 내려오다가 어차피 이 위의 층은 너무 공기가 희박해서 의미가 없는데 중간권쯤 들어오면 그래도 공기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중간권쯤 들어오면 공기와 마찰이 시작돼요. 이 위쪽은 너무 공기가 희박하니까 마찰이 거의 없고
여기쯤 들어오면 공기와 마찰하기 시작하면서 이놈이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붙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면서 여기서부터 타요. 불 타면서 뿅 떨어지는 모습, 우리가 그걸 유성, 별똥별이라 부르는 거예요. 중간권에 들어와야 유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층은 너무 공기가 희박해서 마찰이 거의 없어갖고 유성이 안 생겨요. 요 마지막 층의 이름이 열권이죠. 여기는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로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기온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땅에서 더 멀어졌는데. 맞아요. 얘는 진짜 태양과 가까워져서 그래요.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진짜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갖고 진짜로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공기가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희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밤낮의 기온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공기가 희박하면 빨리 데워졌다 빨리 식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되게 크고, 여기서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가 오로라예요. 열권이 오로라 보이는 곳입니다. 열권이. 중간권은 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층, 열권이 오로라가 관측되는 층.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 A하고 C, 얘네는 불안정, 대류가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층 B하고 D는 안정한 층, 대류가 없는 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게 기권의 특징이고요. 기권의 역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하면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들이에요? 딱 나와야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무슨 역할? 뭐라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무슨 기체라고 부르잖아요. 와, 온실기체. 여러분 상식 아니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온실 효과 일으키는 기체잖아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딱 나오면 온실 효과가 떠올라야죠. 대기가 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그리고 여러분 온실 효과는 원래 좋은 거예요. 지구에 온실 효과가 있어갖고 지구가 따뜻하게 보온이 돼서 생명체가 사는 거고요. 온실 효과 없으면 여기 추워서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늘어나서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실 효과는. 알겠죠? 그 다음 기권의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해줘. 또 이것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오존층이 없어갖고 자외선 그대로 땅으로 들어온다? 우리 또 다 죽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대기권 바깥쪽엔 뭐가 있었냐면 지구 자기장이 있었어요. 지구 자기장은 뭘 막아줘요? 태양풍을 막아줘요. 그리고 대기로 들어오면 기권의 오존층은 뭘 막아줘요? 자외선을 막아줘요. 이 막아주는 순서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지표가 있는데, 지표 해놓고 여기가 대기, 여기가 1000km,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런 걸 하나 그려놔요. A층.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차단되는 X, 그 다음 여기서 차단되는 Y, 만약에 이렇게 바꿔 그려놔. 여기가 지표. 여러분 1000km면요 여기서 대기권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X는 대기권 밖에서 이미 차단된 거예요. 쟨 뭐예요? 지구 자기장에 의해 차단된 태양풍이에요. 근데 Y는 대기권을 뚫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차단돼요. 쟨 뭘 그린 거겠어요? 오존층에서 차단된 자외선을 그린 거예요. 차단되는 순서 자체가 달라요. 태양풍은 외권에서 차단되는 거고요. 자외선은 기권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응?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 있고요. 6번 생물권에 대한 설명은 뭐 가볍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권 중에 제일,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중에 생물권이 제일 나중에 생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권, 수권, 직권 중에 생물권이 가장 먼저 나타난 권은 어디? 수권 아닙니까? 물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이 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생물권 자체가. 이해했어? 자, 생물권은 무슨 역할을 하냐? 뭐 미생물이 땅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생물권이 대기 성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뭘 해서?
호흡과 광합성을 함으로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량을 바꾸는 역할을 얘가 했습니다. 호흡과 광합성을 하여 대기의 성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지구에 산소 없었던 거 알죠? 대기 중에. 근데 생물이 나타나갖고 광합성하면서 없었던 산소 생긴 거예요. 태양계에 유일하게 지구에만 산소가 있잖아요. 기체 상태의 산소. 이거 생물이 광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외권입니다. 자, 여기서의 말하는 물질 교환은 외권과 지구. 외권과 지구 사이에 물질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물질이라고 하면 뭐 가끔 오기는 해요. 뭐 유성이 떨어진다든가 뭐 오로라가 들어오다든가 이런 정도는 물질이 들어오는 거지만 되게 활발하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지구하고 우주 사이에 물질이 막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물질 교환이 활발하진 않죠. 에너지 교환은 활발합니까? 지구와 우주 사이에? 에너지 교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은 왔다리 갔다리를 못하지만 에너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죠.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 어디서 오는 건데? 외권에서 오는 건데. 지구는 에너지 안 내보내냐? 지구도 내보내요. 지구 복사 에너지. 물질 교환은 활발하지 않지만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권과. 오케이? 자, 그 다음 식물이 광합성하는 태양 에너지도 외권에서 오는 것이고 지구 자기장 자체가 외권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해 주는 것도 외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장이 기권보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거 외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은 요거 보고 이게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과 광합성 이 중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호흡과 광합성은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생물권과 기권. 그럼 여기서 알파벳으로 누구예요? 네, D. 이렇게 찾으시라고요. 좀. 이거 중2 애들도 해요.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생겼대요. 해상이 뭐야? 바다요, 바다. 원래 태풍은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태풍이 생겼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수권과 기권이죠. 태풍이면 날씨잖아요. 그럼 수권과 기권이니까 C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아니죠. C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하수가 흘러서 석회 동굴이 뚫렸대요. 누구와 누구? 수권과 직권. 수권 직권이니까 B 이렇게 찾는 거예요. 화석연료가 뭐예요? 아니, 화석연료 자체가 뭐냐고요. 뭐를 화석연료라 해? 석탄석유요. 그럼 석탄석유는 누구와 누구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직권과 생물권. 그죠? 여러분, 석탄석유 옛날에 살았던 생물인 거 압니까? 생물이 땅에 묻혀서 엑기스만 남은 게 석탄석유예요. 그러면 얘는 직권과 생물권이니까 E죠. E. 이렇게 찾는 거예요. 사막화가 심해져서 황사가 심해졌대요. 이거 누구와 누구? 직권, 기권. 그러면 직권, 기권이니까 어디야? A. 지진 해일이 뭐예요? 바닷속에서 지진 터져갖고 해일 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직권과 수권. 그럼 B. 물이 흘러 땅을 깎았어. 그게 풍화침식이죠? 역시 직권과 수권.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요. 여러분, 지구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뭐 날씨도 생기고 광합성도 하고. 지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구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에너지들이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지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어디서 와요?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누구예요? 태양. 지구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와요, 여러분. 지구 에너지 중에 98% 이상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없으면 지구 에너지의 98% 없어져요. 다 죽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얘가 차지하다 보니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구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 몇 개만 배우고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걸 외워두시는 게 사실은 빨라. 태양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너무 많아서 아닌 걸 외워두는 게 빠른데, 그럼 태양은 어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태양 내부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어서 이렇게 뜨거운 빛과 열을 줄 수 있는 거야? 태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뭐라고? 수소핵융합.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얘 열심히 수소핵융합 해가지고 지구로 지금도 빛과 열을 열심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럼 지구는 이 에너지를 받아갖고 뭘 합니까? 자,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기상현상. 여러분, 날씨는 태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비가 오고 눈이 오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고, 구름이 생기려면 물이 증발을 해야 되고, 물이 증발하려면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물이 증발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어야 물이 증발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름도 생기고 비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류.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내가 이 얘기 하다 말았는데, 적도가 위도 0도잖아요. 여기가 위도 90도잖아요. 적도는 날씨가 덥죠? 북극 남극은 날씨가 추워요. 그럼 왜 적도는 덥고 북극은 추운 거니? 왜 적도는 덥고 북극은 추워요? 응? 이유가 뭘까요? 훌륭한 표현이에요. 열을 정통으로. 맞아요. 여러분, 태양빛이 지구로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까? 태양빛이. 적도는요, 태양빛이 거의 수직으로 들어와요. 90도. 내 머리 이렇게. 근데 북극 남극은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통으로 들어오는 거랑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랑 언제 더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와야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도는 그래서 태양빛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야. 수직으로, 직방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적도는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과잉된다 해요. 에너지가 과잉, 남아 돌아. 그러니까 날씨가 덥지. 북극 남극은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모자라요. 모자라.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도가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더 뜨거워져요? 극지역이 계속 추워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적도는 덥고 북극은 춥지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 온도를 유지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놀 때가 아닐 텐데요. 이쪽에 남는 에너지를 모자른 대로 보내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워지고 추워지진 않는 거야. 누가 보내줘요? 이 에너지를. 이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는 얘가 누군데요? 대기. 공기라고 좀 하지 마세요. 바람이라고도 좀 하지 마세요. 대기예요. 대기와 하나 더. 해수, 바닷물. 공기랑 바닷물이 이걸 해주고 있어요. 얘네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를 돌고 돌면서 저쪽에 남는 에너지를 갖다 퍼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해수가 여기서 여기로 돌고 도는 이 현상을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고, 어디 갔어? 해류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막 배웠죠? 동안 난류, 무슨 한류 배운 기억나죠? 이게 다 지구에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다 보니까 바닷물이 막 흘러가지고 생기는 흐름이에요. 이런 걸 해류라 그래요. 그래서 해류가 생기는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랑 여기가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똑같았으면 흐를 이유가 없어요. 남는 거 보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해류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풍화침식. 물이 흘러 땅을 깎으면서 막 모양이 바뀌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걸 풍화침식이라 하잖아요. 이게 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여러분, 물이 흐르려면 높은 데 있는 물이 흘러내려가야 흐르는 거죠. 물이 처음에 애초에 어떻게 높은 데를 갔는데요? 비가 와서. 비는 어떻게 온 건데? 물이 증발해요. 수증기가 됐다가 구름이 돼갖고 비 내려서 흘러 바다로 돌아가. 이게 물의 순환이에요. 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 태양. 태양 없으면 애초에 물이 증발 자체가 안 된다니까. 물이 증발이 되니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 바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풍화침식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태양 에너지가 있어서 가능한 거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 당연히 광합성의 근원 태양 에너지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얘네들은 나올 때마다 암기해 두시고 사실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닌 거를 외워두시는 게 빠르다 그랬잖아요.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지만 자, 두 번째 태양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구에 땅 파고 들어갑니다. 땅 파고 외핵 내핵으로 막 가요. 거기 온도가 어때? 겁나 뜨거워요. 뭐 태양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 안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외핵 내핵은 왜 이렇게 뜨거워요? 자, 외핵이 내핵이 뜨거운 거 태양이랑 상관이 있게요 없게요? 외핵과 내핵이 뜨거운 이유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이다.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죠. 태양 에너지가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외핵 내핵이 뜨거운 건 태양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왜 뜨거울까요? 이게 지구의 두 번째 에너지원이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 그래서 지구 내부에는 뭐가 많냐면 방사성 원소. 쉽게 말하면 방사능 막 내는 애들을 말해요. 얘네가 방사능을 내면서 동시에 열도 같이 내거든. 지구 안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구 자체적으로 열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태양이랑 아무 상관없어. 지구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방사성 원소가 그 안에 모여 있었던 거거든요. 걔네가 지금도 열심히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가 뜨거운 건 태양이랑 상관이 없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에 있는 두 번째 에너지예요. 그럼 지구 내부가 뜨겁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까 멘틀이랑 외핵이 뭐 하고 있죠? 대류. 그게 왜 그래?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서 그래요. 멘틀과 외핵이 대류하는 게 태양 때문이야?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 태양 에너지 못 들어와요. 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열이 나오고 있어서 뜨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현상. 자, 멘틀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이건 태양 때문이 아닙니다. 지구 안이 뜨거워서 그래요.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아까 땅이 움직인다 그랬죠? 땅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얘네들이 부딪히고 갈라지고 이러면서 지진이랑 화산이 터져요. 즉 지각변동이라 하죠. 다시 말하면 지진과 화산은 태양 에너지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진하고 화산은 정말 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에너지 때문에 터지는 거지 태양빛 받아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게 아니에요. 따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외핵의 대류 이것도 전혀 태양이랑 상관없어요. 지구자기장 생기는 거. 이거 그냥 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대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에너지가 있어요. 조력 에너지라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조력 에너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딱 이름만 봐도 달이 지구를 땡기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달이 지구를 땡기기 때문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달이 지구를 땡기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난리 났어. 밀물썰. 여러분, 밀물과 썰물을 합쳐서 조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해요. 저기 위에 우리 해류를 했었거든요. 해류와 조류는 다른 거예요. 해류는 난류, 한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막 프로시오 해류 이런 게 해류예요. 얘네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에너지 남아돌고 여기는 모자라서 남는 걸 보내주다 보니까 생기는 게 해류거든요. 근데 조류는 밀물썰물이잖아요. 이거는 태양이랑 상관이 없어요. 밀물썰물은 달이 땡겨서 생기는 거예요. 해류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만 조류는 하루에도 2번씩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밀물과 썰물. 이거 두 개가 에너지 근원이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해류랑 조류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력 에너지는 달이 땡기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 썰물을 일으켜서 해안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갯벌도 막 생기게 하고 이게 조력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지구에 에너지원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 에너지원 3개는 순서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놓은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제일 적은 양을 차지하는 게 조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이게 양에 따라서 지금 나열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지구는 저위도가 태양 에너지 직방, 고위도는 비스듬히. 그래서 저위도는 남아 돈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여긴 많이 들어오고 여긴 적게 들어오는 원인이 뭐예요? 아니 들어올 땐 다 나란하게 들어왔잖아. 근데 원인이 뭐예요? 왜 여기는 많이 들어오고 여기는 수직으로 직방으로 들어오고 저긴 비스듬히 들어와요? 나란하게 왔는데 지구가 동그랗게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게 생겼으면 여기나 에너지 똑같이 받죠. 지구가 동그라니까 여긴 많이 들어오고 여긴 이렇게 비스듬하게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지구가 구형이라서. 지구가 동그래서 저희도는 에너지가 과잉 남아 돌아요. 고위도로 갈수록 모자라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남는 데서 모자란 대로 보내주고 있어. 누가?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 이게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에너지 균형?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대기와 해수가. 자, 그다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물의 순환. 여러분, 물이 증발했다가 구름 됐다가 비 돼서 내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증발. 이 물 순환의 에너지 누구라고? 앞으로 에너지원이 뭐냐고 물으면 딱 셋 중에 하나 대답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답은 이 셋 중에 나와요. 여러분, 물 순환의 에너지 근원은 조력. 야, 물이 증발해서 구름 되고 비 내리고 흐르고 다시 바다로 가고 이거 누구의 에너지에 의한 거야? 태양. 여러분, 물의 순환은 태양이에요. 내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걸 외워두는 게 빠르다 그랬잖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현상, 지진, 화산, 밀물, 썰물, 거의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 두 개는 태양 때문이 아니고 나머지는 싸그리 다 태양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물 순환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봐요. 우리 지금부터 바다 기준으로 볼 거예요. 바다, 수권, 여기 바다만. 자, 바다에서 이게 1년 기준입니다. 1년 동안 나가는 물의 양이 얼마예요? 지금 그림에서 숫자로 찾아봐요. 바다에서 1년 동안 날아가는 물 얼마로 표현돼 있어요? 320. 이게 증발로 지금 날아가죠. 바다에서 1년 동안 320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잃은 거예요. 잃은 거. 유출량입니다. 유출량. 바다에서 증발로 320이 매년 나가요. 그러면 바닷물 양은 매년 줄어듭니까? 아니죠.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자, 바다로 들어오는 물, 이게 유입입니다. 바다로 들어오는 물에 뭐 있는지 그림에서 찾아봐요. 바다로 들어오는 물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강수. 이 비 내리는 거예요. 바다로 비가 내려서 284가 매년 들어와요. 매년 강수로 284가 들어옵니다. 강수로만 들어오나요? 또 있는데. 또 찾아봐. 바다로 들어. 지표 유출. 이게 뭐게요? 강물이 흘러 바다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년 지표 유출로 36이 들어와요. 지표 유출로 36. 그럼 여러분, 비 내려서 284 들어오고 지표 유출로 36 들어오고 더 해봐요. 총 얼마 들어오나 1년에? 320. 나가는 게 320, 들어오는 게 320. 결국 1년 동안 바닷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육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육지. 자, 육지에서 1년 동안 나가는 물 뭐 있어요? 나가는 물. 육지에서 나가는 거. 뭐요? 증발로 얼마 나가요 지금? 60 나가죠? 60? 육지에도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지 물도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유출량 증발로 60. 이거밖에 없어요? 육지에서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지표 유출. 여러분, 이게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다 입장에선 들어오는 거지만 육지 입장에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지는 지표 유출로 36을 매년 잃어요. 합쳐서 매년 96이 날아갑니다. 자, 하지만 들어오는 게 있죠. 지표로 들어오는 물 어디 있어요? 강수로 매년 96 들어오는 거 보여요? 육지에도 비가 와야죠. 그럼 결국 봐봐요. 유출량과 유입량이 결국 육지도 똑같네요. 육지의 물의 양도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번엔
대기로 가겠습니다. 대기. 여러분, 대기 기준으로 1년 동안 들어오는 물, 대기로 오는 물이 뭐가 있어요? 잘 봐요. 대기로 오는 물. 자, 바다에서 증발 320, 육지에서 증발 60 해서 대기로 맨날 들어오죠. 자, 바다 증발, 얘가 얻은 양이에요. 바다 증발 320. 그 다음 육지 증발 얼마? 60? 바다 증발 320, 육지 증발 60 해갖고 더해서 총 얼마가 들어오냐면 매년 380이 들어와요. 대기로. 나가는 것도 있죠. 대기에서 나가는 물은 뭐가 있어요? 대기에서 나가는 물. 강수, 비가 되어 날아가잖아요. 바다로 284, 육지로 96. 그래서 바다, 강수로 284. 육지, 강수로 96이 매년 나가요. 합쳐봐요. 얼마인가? 380. 어허. 대기 기준으로도 유입량, 유출량이 똑같네? 결국 1년 동안 바다와 육지와 대기의 물의 양은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외우는 거겠어요? 숫자는 그림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나와요. 유입량, 유출량이 무조건 같다. 이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쉽죠? 이게 물의 순환이에요. 어쨌든 순환을 해서 돌고 돌아서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요 돌고 도는 거 태양에너지 받아서 도는 거야. 지금 이 소리예요. 자, 물만 순환하겠습니까? 탄소도 순환해요. 탄소 순환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느낌이에요. 땅에 이제 식물이 살아요.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여러분 광합성 하려면 물론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 하는데 빛 말고 광합성 할 때 필요한 물질이 또 뭐예요? 식물이 뭘 이용해서 빛 받아갖고 광합성 하는 거죠? 와, 중학교 때 태양에너지 얘기했잖아. 태양빛 말고 물질 중에서, 아니 태양빛만, 아무것도 없이 태양빛만 받으면 갑자기 광합성해가지고 양분이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이용해서 태양빛 받아갖고 양분을 만드는 거죠. 그 뭐가 필요합니까? 광합성 할 때.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죠. 무에서 포도당이 뿅 이렇게 햇빛만 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여러분 이걸 왜 중학교 때 이 광합성과 호흡을 그렇게 징그럽게 배웠는지 알아요?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니까. 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해갖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걸 갖고 포도당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그럼 봐요. 공기 중에 있던 탄소가 누구한테로 옮겨갔어요? 지금 식물한테로 옮겨갔죠. 이거 갖고 포도당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 안에 탄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이 이렇게 포도당 만들었어요. 만들기만 하면 땡이에요? 이 포도당으로 뭐 해요? 우리는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지만 얘는 지가 직접 포도당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요 포도당으로 숨 쉬어요. 숨 쉬면 도로 이산화탄소 돼서 나오죠. 자, 일부는 숨 쉬어서 도로 나오고 일부는 누구한테? 1차 소비자, 초식동물한테 먹혀요. 그럼 1차 소비자는 이 포도당을 얻어서 또 뭐해? 또 숨 쉬어. 이산화탄소로 나와요. 일부는 또 2차한테 먹혀요. 그럼 얘도 또 숨 쉬어요. 이산화탄소 또 내보내요. 그러다 나중에 얘네 다 죽어요. 죽으면 누가? 땅속에 분해자가 있어요. 분해자는 뭐 숨 안 쉽니까? 얘도 남은 거 갖고 숨 쉬어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이산화탄소 안에 탄소가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간다고요. 이런 게 탄소 순환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탄소는 이산화탄소밖에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는데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그래서 탄소는 다 있어요. 돌고 돌기 때문에. 기권에서는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제 주로 여기에 껴갖고 같이 다니고, 탄소 가루가 날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탄소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권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있고 일부는 메테인으로 있기도 해요. 메테인은 양이 적긴 하지만 주로 이산화탄소, 기권에서는. 아니면 이제 메테인 이런 형태로 탄소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게 직권,
땅으로 오면 이 탄소는 뭐가 되냐?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직권에 오면 얘가요 탄산염이라는 게 돼요. 근데 탄산염이 별거 아니에요. 식으로 쓰면 탄산칼슘, 즉 석회석이에요. 돌. 이게 탄소가 기권에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로 떠다니다가 땅속으로 들어오면 돌이 돼요. 그래서 땅속의 탄소는 석회석, 돌이 되어서 보통 땅에 묻혀 있어요. 물론 직권의 탄소 중에 극히 일부는 석탄석유로 묻혀 있기도 해요. 화석연료로 묻혀 있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체 중에 진짜 쬐끔이고요. 직권의 대부분의 탄소는 탄산칼슘으로 돌이 돼서 땅에 묻혀 있어요. 석탄석유로 묻혀 있는 양은 되게 조금이에요. 그리고 수권, 물에도 탄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물에 있는 탄소는 이제 어떤 형태로 다니냐면 이온 중에서도 탄산이온. 알죠? 탄산이온. 이온이 돼서 물에 떠다니거나 아니면 탄산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HCO3-라고. 이 탄산수소이온이에요. 어쨌든 탄소가 기권에 있을 때는 CO2, 직권에 있을 때는 탄산칼슘 석회암, 수권에 있을 때는 이온이 돼서 떠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 탄소가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면,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몸속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몸속에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 탄소화합물, 이 왼수들아. 그래서 우리 열심히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배웠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탄소화합물이 돼요. 그러니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에 탄소는 다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있냐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공기 중에 있을 땐 CO2로 있다가, 물속에 있을 땐 이온으로 있다가, 땅에 있을 땐 석회암으로, 우리 몸에 있을 땐 탄소화합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가면서 탄소가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얘네가 한번 직권에 있다고 영원히 직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돌고 돈다는 거죠. 순환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여러분,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탄소는 다 있어요. 이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 중에 탄소가 가장 많은 권. 하나만 고르라면. 여기에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지구상의 탄소의 98%는 땅속에 직권에 묻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 이거. 탄산칼슘의 형태로. 탄산염, 탄산칼슘 똑같은 말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탄소는요. 땅에 돌이 되어 묻혀 있어요, 사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우리 몸의 탄소화합물, 지구 전체 탄소에 치면 3발의 피해요. 근데 대부분의 탄소가 다 돌이 되어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남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기권, 수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탄소가 광합성에서 식물이 흡수했다가 호흡해갖고 다시 내뱉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탄소 순환을 하면서 아까 물 순환할 때처럼 물도 유입량, 유출량이 다 같아가지고 결국 일정하게 양이 유지됐었잖아요. 탄소도 원래는 그래야 돼요. 탄소도 원래는 순환하지만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에 있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정상이에요.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탄소 순환, 이 탄소 순환이 평형이 깨졌다는 게 문제죠. 지금은 깨졌어요. 왜 깨졌냐? 자, 인간이 땅에 묻혀 있어야 될 탄소, 이거. 양이 많진 않았지만 땅에 묻혀야 있어야 될 저 석탄석유를 다 캐버렸어요. 다 캐서 어떻게 했죠? 전부 다 태워갖고 썼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땅에 묻혀 있어야 될 이 탄소가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다 태웠잖아요, 인간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직권에 있어야 될 탄소가 기권으로 가버렸어요. 직권의 탄소량은 지금 줄고 있어요. 인간이 다 캐가지고. 대신 어디 탄소량이 늘기 시작했어? 기권에. 이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뭐예요?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인간이 여기 묻혀야 되는 탄소를 전부 태워서 기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직권의 탄소량은 지금 줄고 있고요. 핸드폰 아주 그냥 직권의 탄소량은 줄고 있고요. 기권의 탄소량은
늘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 전체 탄소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구 전체 탄소량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로는 일정한데 땅에 있는 탄소가 줄고 기권에 있는 탄소가 늘어나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에 지금 1, 2, 3, 4, 5, 6이 붙어 있잖아요. 숫자로 지금부터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 중에서 여러분 대기만, 그러니까 지구 전체 탄소량은 어차피 일정하지만 대기 중에 탄소량이 늘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지금. 자, 이 중에 대기 중에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모두 가능한 걸 골라보세요. 대기 중에 탄소를 증가시키는 요인 몇 번들이 있겠습니까? 다 골라봐요. 대기 중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거. 1번. 당연히 이것 때문에 대기 중 탄소량이 증가해요. 1번. 또 몇 번이 대기 중에 탄소량을 증가시켜요? 3번. 호흡도 결국은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작용이잖아. 이것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늘릴 수 있어요. 또 자, 이 7이 방출이 대체 뭘까요? 이산화탄소 방출이라는 게 뭔 소릴까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바다에서 대기로 가죠. 여러분, 이게요. 수권에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머? 멈췄어. 수권에도 탄소들이 녹아 있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수권에도 탄소들이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근데 이 탄소들이 물속에 이렇게 탄산수소로 녹아 있다가 탄산이온 같은 걸로 녹아 있다가 가만히 냅두면 이 중에 몇 개는 공기 중에 CO2가 돼서 도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공기 중에 CO2가 다시 녹아 들어가서 탄산이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거든요. 물속에 하고 공기 중에서. 이렇게 물속에 있던 애가 그냥 나와갖고 CO2 되는 걸 방출이라 그러고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이온이 되는 걸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해라고 표현해놨잖아. 기권과 수권 사이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왔다리 갔다리 직접 하기도 해요. 이게 방출 용해인데 당연히 이 중에 아까 전에 3번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방출 7번에 방출 얘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또 뭐 있어요? 몇 번? 대기 중에 탄소량 증가 요인. 화산활동도 대기 중 탄소량 증가 요인인 게 화산 터지면 화산가스 나오잖아요. 화산가스 안에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 땅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빵 하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도 기권의 이산화탄소량을 늘리는 요인인데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이 용해와 방출 있잖아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얘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요게 방출량, 요게 흡수량이라 합시다. 방출 용해량. 기온이 올라갈수록 방출량은 증가 감소. 기온이 올라갈수록 방출량은 증가 감소. 이것도 다 중학교 때 했어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쉽게 말하자면 기체는 찬물에 잘 녹니 따뜻한 물에 잘 녹니 이 질문이에요. 기체는 어디 잘 녹아요? 자, 그럼 고체는요? 소금이나 설탕을 생각해봐요. 찬물에 잘 녹아요? 따뜻한 물에 잘 녹아요? 당연히 따뜻한 물이에요. 고체는 따뜻할수록 잘 녹는데 기체는 반대예요. 기체는 차가워야 잘 녹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콜라를 먹는데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은 콜라를 먹는 거랑 방구석에 따뜻하게 보관한 콜라를 먹는 거랑 누가 더 탄산이 센지를 생각해봐요. 시원한 콜라일수록 얘가 탄산이 세다고요. 그죠? 따뜻하면 얘가 탄산이 안 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탄산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는 차가워야 잘 녹아요. 그래서 찬물일수록 탄산이 많이 녹아 있어요. 고체랑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잖니?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물도 같이 따뜻해져요. 물이 따뜻해지면 물의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요. 이게 감소를 해버려요. 잘 안 녹아요. 반대로 녹아있던 게 날아가는 건 많아져요. 용해도가 줄으니까.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요. 바닷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막 밖으로 날아가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온난화가 심해져서 기온이 더 올라가. 그럼 방출이 더 많이 돼. 악순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다른 것들도 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은 이 바닷속에서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용해와 방출, 이거 온도랑 연결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쟤는 어떻게 되냐? 나오는 게 늘어난다. 녹아 들어가는 건 줄어든다. 그 이유가 뭐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는 간혹 물어봐요. 여튼 지구가 온난화되면 날아가는 게 많아져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더 늘어나는 거죠. 대기 중에. 그래서 여기에 1, 3, 5, 7 요 4개가 대기 중의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대기 중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몇 번 있어요? 대기 중의 탄소량 감소. 다 골라봐요. 대기 기준이에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감소시키는 작용. 몇 번? 2번. 호광합성.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2번은 대기 중 탄소를 감소시키는 요인. 또요. 또.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 또. 6번. 대기 중에 있던 게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요거는 이제 대기 중 탄소의 감소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없는 번호들, 예를 들어 4번 같은 거. 여러분 4번은 화석연료는 어디 있던 탄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던 탄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석연료가 원래 옛날에 뭐였다고요? 동물식물 아니었어요? 동물식물이 땅에 묻혀서 엑기스 남은 게 석탄, 석유니까? 그럼 얘네는 어디 있던 탄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 그럼 얘네는 기권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지금 여기 답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대기 중에 탄소 증가 감소 요인을 찾은 거잖아요. 어떤 식인지 이해했어요? 마찬가지 이 8번도 해저 탄산염 퇴적도 수권에 있는 탄소가 가라앉아서 직권으로 돌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건 수권, 직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권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의 상호작용을 배웠고 지구계의 에너지원은 3개가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태양에너지, 지구내부 에너지, 조력에너지. 내가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석탄, 석유, 화석연료가 생성되었다.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 쓰시고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화석연료가 생기는 과정은 일단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으로 치면 이거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어요? 화석연료 생성은 누구와 누구 사이? 생물권과 직권 사이 상호작용이죠. 근데 이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에너지는 딱 3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태양에너지, 지구내부 에너지, 조력에너지.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은 지구내부 에너지? No. 태양에너지죠. 아니 왜요 선생님? 여러분 생물이 살아가는 에너지는 100%다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태양한테서 오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갖고 광합성을 합니다. 양분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동물이 뜯어먹어요. 그게 우리의 에너지 근원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따지고 보면 태양에너지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내부 에너지 파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식물이 태양빛 받아서 광합성 해놓은 에너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물으면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이 답으로 나와야 되지만 이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태양에너지, 지구내부 에너지, 조력에너지 중에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이 2가지를 항상 동시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는 직권,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지만 에너지 근원은 태양에너지요.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거예요. 어떤 식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하수가 흘러 석회동굴이 생겼어요. 이거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에요? 지하수가 흘러 석회동굴이 생겼다.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누구냐고 물으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건, 무슨 건? 수권, 직권. 자, 이 석회동굴 형성의 에너지 근원은? 에너지 근원은 그 에너지 3가지 중에 무조건 답이 나와요. 이 무슨 에너지가 근원일까요?
무슨 에너지가 근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하수가 흘러서 구멍이 뚫린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수는 어디서 온 건데요? 비가 되어 내린 것이 땅속에 스며들어가서 생긴 게 지하수예요. 비는 왜 내렸죠?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생겼으니까.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만들어진 건 누구의 에너지 때문이죠? 태양 에너지. 근원은 태양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냐 하고 에너지 근원이 뭐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이 두 개를 항상 서술형이 동시에 물어봐요. 두 개 다 써야 돼요, 답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도 써야 되고 에너지 근원이 뭔지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전에 이 그림 있잖아요. ABCD 그림. 이게 만약에 내가, 자, 이 중에 광합성과 호흡은 어디에 포함되냐? 그러면 당연히 광합성 호흡은 기권과 생물권이니까 D. 이렇게는 쉽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화살표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쪽 화살표와 이쪽 화살표를 구분해 놓고 광합성과 호흡에서의 탄소 이동 방향을 찾으시오 이래요. 여러분, 광합성의 탄소 이동 방향은 1이에요, 2예요? 광합성은 어디 있는 탄소를 누가 흡수하는 거예요? 광합성.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가는 게 광합성 아니에요? 그럼 광합성에서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죠. 그럼 1이죠, 1. 근데 호흡할 때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호흡할 때는 생물이 기권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잖아요. 그럼 호흡할 때 탄소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니까 2죠. 무슨 얘기냐면 호흡과 광합성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상호작용이냐 그러면 화살표 방향에 관계없이 그냥 D, 여기 상호작용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정확하게 탄소 이동 방향을 물어보면 화살표 방향까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상호작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탄소 이동 방향이 어디서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또 답이 다르다고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지하수에 석회암이 녹아서 동굴 뚫렸어. 자, 이게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인 건 다 알아요. 정확하게 탄소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딘 거예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동굴 뚫렸다. 탄소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 수권에서 직권이에요? 직권에서 수권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소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은 거죠. 석회암이 탄산칼슘이에요. 이게 탄소, 이게 탄소. 이게 지금 지하수에 녹은 거예요.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간 거예요? 석회암, 돌, 직권에서 지하수, 물, 수권. 탄소 이동 방향으로 따지면 직권에서 수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그러면 직권, 수권 순서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정확하게 탄소 이동 방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어디다까지 정확하게 찝어주셔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구분을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